제28장 홍산문화 신비의 종주 4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8장 홍산문화 신비의 종주 4화. 중원에서 하북에는 유명한 무림세가와 무림방파 하나가 있었다. 이는 펜가와 개방이었으며 이들이 바로 지역의 패주였다. 물론 개방의 방파총단은 바로 개봉에 있었지만 사실 북쪽은 군가방, 남쪽은 개방으로 거지들의 세력이 나눠 있었으니 물론 다른 문파에서는 이들을 모두 통칭해서 개방으로 부르곤 했다. 하지만 엄밀히 군가방에서는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형님께서는 어떻게 영경으로 직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생해서 이래동안 길을 왔으니 왜 이곳 하북펜가로 길을 잡으셨습니까? 지금 영경이 매우 시급하다고 도중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 영경의 일이 매우 시급하지. 하지만 이곳 펜가에서 우리의 어려움을 풀어가는 것에 시발이 될 것이다. 이곳에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다음 일을 잘 진행할 수 있구나. 그렇다면 지금 하북으로 진입하는 관도대로에 10사람 정도 되는 무리가 말을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천천히 말을 타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 무리의 선두의 말을 모는 인물은 이건과 무호, 그리고 황보판, 영경의 신임 도지휘사였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7말을 모는 7명은 군장의 갑옷을 입고 있었으니 이들 군장은 천호소의 천호들이었다. 이 천호 장군들은 바로 영경에서 마중 나와 신임 도지휘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 명나라 천호들은 지역 천호소의 병권을 쥐고 있었던 인물이며 각 부하 병사들이 1000여 명이 있었고 각 도성에는 천호소가 20개에서 많게는 40여 개 있었다. 영경은 과거 원나라 수도인 대도였기에 이곳 천호소는 50여 개가 넘어가고 있었으니 이곳 도지휘사의 권위가 오군도독부의 상장군에 해당하는 권력이지 않겠는가. 바로 이곳의 도지휘사가 황보판이었으니. 아무튼 녀석, 일단 영웅이에는 소식을 전했느냐? 네, 형님이 전해준 서신을 하남에서 천리마 표국에 맡겼습니다. 아마도 사흘이 지났으니 오늘 오전이나 지금쯤 왕정철 영웅의 부해주가 읽었을 줄로 압니다. 그래, 그러면 영웅의 인물들이 1회 정도 지나면 영경에 모이겠구나. 네, 맞습니다. 이거는 고개를 돌려 황보판을 보았다. 황보도사. 네, 어사대부. 내가 영경으로 들어가면 바로 소장들과 작전 계획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 알겠습니다, 대부대인. 이제 나와 동생은 하북펜가로 방향을 잡을 것이오. 지금부터 도사와 일행은 바로 영경으로 들어가시오. 그리고 일단 도지휘사는 연왕의 명을 따르고 일절 다른 행동은 하지 마시오. 네? 그래야 연왕 주변에 있는 간신배들과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불순한 자를 색출할 수 있어. 한 이틀만 기다리면 나를 볼 수 있을 것이오. 그동안 그대의 심기를 상하게 하거나 그대에게 무리한 언행을 요구하는 간신배들의 비위를 맞추어 행동해 주길 바라오. 단 이틀이오. 이번 거사는 홍무제 폐하께서 내게 전적으로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그분의 친자도 내칠 수 있는 권위가 내게 있소이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헤어져야 할 것이오. 그럼 무운을 빌겠습니다. 충! 부관들은 어사대부께 예를 갖춰라. 황보판이 고개를 돌려 천호장들에게 명령했으며 어사대부께 충! 7명의 장군들은 이건에게 예를 취했다. 그럼 천호 장군들은 나를 따르라. 피잉 푸드득 푸드득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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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그닥. 이곳 하남 접경의 관도대로는 눈밭이었는데 황보판 도지휘사의 말과 무리의 말은 쌓인 눈을 튀기며 신속하게 사라져갔다. 잠시 후 이건의 시야에 이들은 점이 되어 사라졌으며 형님, 저희도 말을 몰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래야지. 우선 펜가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요기를 했으면 하는데. 형님, 지금 장난하시는 건 아니시죠? 펜가가 있는 유주연은 이곳에서 쉬지 않고 말을 몰아도 이틀 정도 걸립니다. 오히려 영경에서 더 가까울 것입니다. 그렇지, 지금 시각이 늦은 오후이니 우리가 노숙하며 식사를 한다면 이틀이 아니라 사흘길을 가야지. 하지만 나는 유주연에서 영경식 오리구이를 먹고 싶구나. 이 양반이 미쳤군.
나라가 망해가는 판에 나보고 미쳤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심하지 않겠느냐. 헉, 내가 미쳤군. 이 양반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깜박했으니 잘못했습니다, 형님. 슈르륵 퍽. 아이고, 무호의 머리가 깨지는구나. 어떻게 흑철뚜껑으로 단련된 내 머리는 형님의 주먹을 만나면 맥을 못 추니. 으악, 고통스럽다. 무호는 조심해야 한다. 내가 체면을 지켜 눈치 볼 사람들이 주변에 없으니 말이다. 어사대보란 직임이 무슨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 인물들이 있지만 사실 높은 자리일수록 주변의 관원의 눈치를 봐야 하는 자리니 조심하겠습니다, 형님. 하지만 제발 형님은 머리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체벌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이 동생의 머리는 남아나지 않습니다. 후후후후. 그러니 잘해야 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런데 형님, 무슨 어사대부가 1인지야 만인지상의 자리인데 관원의 눈치를 본단 말입니까? 녀석아, 윗자리에 있으면 다른 사람을 부릴 수 있어 좋은 줄 아느냐? 왜 아닙니까? 물 달라고 하면 궁궐의 시비가 어디 한두 사람이 형님께 붙습니까? 심지어 형님께서 목욕한다고 하면 아리따운 소녀 대여섯 명이 목욕탕에 따라 들어와 시중을 슈르륵 퍽. 으악! 소림산 무호 신승이 고통으로 돌아가시겠다. 시답지 않은 말을 하면 더 큰 징계가 있을 것이다. 난 목욕할 때마다 나 혼자 했구나. 요즘은 원나라 시대가 아니다. 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고 대접만 받으려 한다면 부하들과 여러 동료 관원이 가만두지 않는다. 특히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에 미치면 반드시 하늘의 심판을 받는구나. 그건 형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과거 열국의 열왕들이 백성 위에 군림하다가 참혹한 결과를 맞이했으니 말입니다. 그렇지, 정치는 백성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오로지 하여 부모와 하늘처럼 섬겨야 한다. 이것이 바른 정치요. 하늘이 이를 지켜보고 있단다. 위대한 성부는 군림이 아니라 섬김이다. 역시 형님은 살아있는 활불이십니다. 나는 석가세존을 믿지 않는다고 했구나. 난 활불 같은 지위도 싫다. 오직 제국의 사명만 완성하면 된다. 이제 그 사명이 거의 완성되고 있구나. 아, 이건의 입과 모의 입에서 입김이 나와 하늘로 오르다 사라진다. 이건의 두 눈에 황금색 이체가 드리웠고 이거는 약간의 시간에 도지위사의 무리가 사라진 곳을 보았다. 그런 후 뭐야, 가자. 우리는 시간이 촉박하니 동방의 신수를 내게 좀 보여야겠다. 동방의 신수리요? 그래, 그동안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좀 자제했지만 너에게는 보여도 될 것이지.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내가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 명심해라. 이를 어길 시에는 나의 징벌로 너의 머리는 죽도록 맞고 한 대 더 맞을 줄 알아라. 알겠느냐? 네,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더라도 비밀로 하겠습니다. 휙! 이거는 자수를 들었다. 그리고 그는 공간을 향해 상하로 휘둘렀으며 이런, 말도 안 돼. 모호는 이건이 손짓한 공간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으니 저것이 무엇이냐? 형님, 저것이 무엇이오? 모호의 눈은 매우 커졌고 자신의 눈앞에 황금선이 황금문이 되어 갈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의 눈에 펼쳐진 신기에 그는 대경하며 눈이 튀어나오도록 황금문을 노려보고 있었다. 형님, 이것은 강호 기사에 두 번 다시 없는 조화지경이요. 녀석, 새소리 말고 어서 들어가자.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은 것이 아니다. 네? 저곳으로 들어간다고요? 잔말 말고 따르거라. 이거는 말을 몰아서 황금색 문으로 들어갔으며 모호도 망설였지만 이건을 따라서 말을 이끌었다. 슈르르르륵 쉬스스스 쉬익. 두 사람은 말을 타고 문으로 들어갔으며 문은 두 사람이 사라진 후로 황금색 문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황금문이 사라진 자리에 눈 덮인 관도대로가 보였으며 관도대로 위로 동장군의 삭풍이 불어온다. 휘잉 휘잉. 유주연 하북펜가. 하북펜가는 유주연의 명문세가였으며 펜가는 늘 언제나 강호 무림 5대 세가의 일원이었다. 다른 세가들은 5대 세가에 들었다가 세가가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지 못할 때 5대 세가의 지위에서 떨어져 나갈 때가 있었지만 오직 남궁세가와 하북펜가만이 이 강호 무림 5대 세가의 지위를 늘 끊어지지 않고 누려왔다. 하북성 유주연으로 들어오면 유주연에서 제일 유명한 한 장원이 있었는데 이곳이 바로 펜가였다.
사람들은 2000년새 가를 두고 중원원이라 했으며 중원인들은 한족의 자부심으로 여겼다. 그런 곳이 바로 유주연 팽가장이고 지금 이 팽가장의 지붕에 하얀색 눈이 쌓여 있었다. 흐흐흐흐, 형님. 저는 강호 무림에서 팽가의 오오단문도가 대단하다고 하도 떠들어대서 간이 쪼그라들었는데 막상 상대하니 별것 없었습니다. 흐흐흐흐. 우리 곡주가 명령해서 목적지를 뜻하지 않게 바꾸게 되었지. 나도 팽가는 좀 망설였지만 막상 들어와서 확인하니 녀석들은 명성과 같지 않게 형편없구나. 우리는 단 두 사람만 나서서 이곳을 완벽하게 굴복시켰으니 말이다. 흐흐흐흐. 형님, 이제 팽가의 여자들을 끼고 놀면 좋겠소. 허허, 맹원무심이라는 벼로를 가진 녀석이 그렇게 정이 많아서 되겠느냐? 여인을 멀리하는 것이 우리의 연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너는 잘 알지 않느냐? 물론입니다. 하지만 한족이라는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녀석들의 여인을 짓밟는 것은 녀석들의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 아닙니까, 형님? 흐흐흐흐. 그래, 내 녀석의 말이 맞는 말이다. 일단 우리는 그냥 온 것이 아니다. 곡주의 대리자로 이곳 중원에 들어왔으니 우선 육선문 문주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 팽가란 예물이 좋을 것 같으니 말이다. 이곳을 이제 슬슬 잿더미로 만들어버리자. 흐흐흐흐. 팽가 주전인 단마승화전 앞마당에 보좌에 앉은 인물들은 3사람이었고 좌우로 10명씩 들어서 있었으며 팽가는 그동안 눈이 내림과 동시에 눈을 쓸어버렸기 때문에 마당에 눈은 없었지만 차가운 바닥에 5사람이 죽어 있었으며 3사람이 무릎을 꿇어 앉아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입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아무래도 보좌에 앉은 무리에게 굴복당한 것 같았다. 흐흐흐흐. 우리 독곡은 평화주의자야. 내 동생들이 아무리 여러 말을 해도 한 가지만 말해주면 우리는 다시 길을 가겠다. 팽가 가주. 아직도 생각이 변하지 않았나? 무슨 말이오? 우리는 원나라 시절에도 중원원을 지켰어. 그런데 세외의 독곡에 투항하라는 것은 우리 보고 죽으라는 말이 아니오. 지금 독곡의 무리는 바로 폭강성 인주가 관리하던 곳이다. 야수곡의 정예들은 문남밀지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일부 진주의 부탁으로 독곡의 인물들을 선발대로 보냈는데 이들은 원래 강소성의 응천부로 목적지를 향하다가 곡주인 인주의 명령 때문에 바로 영경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또한 인주는 독곡의 무리에게 반드시 가는 길에 무림 문파가 발걸음에 걸리면 이유 불문하고 쑥대 밭으로 만들라 명령을 받게 되었다. 그러던 차에 독곡의 선발대는 바로 이곳 팽가를 밟아버리고 영경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참 운명이란 것이 어찌 이리 냉혹하단 말인가. 원하지 않았지만 팽가는 팽가의 최고 전력인 팽가 10대 독액이 안타깝게도 모두 안위성이 있는 난공세가로 파견되어 있었는데 츠츠츠츠 스스스스스스 츠츠츠츠 스스스스스스. 현장에 2사람이 나타났는데 한 사람은 천하절색 미남자요. 한 사람은 머리가 빡빡인 것이 이 2사람은 매우 이상한 조합으로 흐릿한 신형이 점차로 뚜렷해져 자리했다. 아이, 형님. 아직도 먹지 않은 오리구이를 두고 이곳으로 들어오자는 이유가 뭐요? 후후후후. 상황이 시급해서 왔구나. 승려의 승포를 입고 있었던 자는 아직도 입에 무언가를 씹고 있었는데 그의 우수에는 오리의 넓적다리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는 식사하다 말고 이곳에 나타난 것으로 보였다. 이를 보고 있었던 보좌 중앙에 앉아있는 인물은 의혹의 얼굴을 하였으며 미간에 골이 파여 물어왔다. 도대체 너희들은 무엇하는 물건인고? 이에 천하절색의 미남자, 얼굴이 관옥과 같은 자는 그 얼굴에 짙은 황금 미소를 지었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지원에 매거지는 신무협 소설과 더 많은 부동산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